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숙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70%를 넘어섰습니다. 78.9%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앞으로 미증시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GDP 나우캐스팅이 4%를 넘는 수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계속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동시장의 크랙이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발표되었던 고용지표에서도 비농업 취업자 수의 전월 대비 중감 숫자라고 하는 이제 주요 헤드라인 지표 중 하나가 시장 컨센서스인 5만 명을 훌쩍 넘은 11만 명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서 표면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연구 실업자라는 숫자가 계속 추세적으로 늘면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소개해 주셨던 연준 위원들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게 했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다음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지금 형성돼 있는 그 컨센서스를 뒤집을 만한 그다음 데이터 포인트들이 부재하다라는 점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금리 인하 전망을 좀 높게 확률을 높게 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11월 초부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하락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과 관련한 어떤 유동성의 우려와 두 번째는 AI 버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AI 버블론은 사실은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따라 약간 갖다 붙이기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핵심 변수는 유동성과 관련한 그런 금리 인하 기대의 되돌림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12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그 기대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여기서 바닥 잡으면서 상승 추세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FOMC 전망과 함께 미국 증시의 향방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이 AI 거품론으로 흔들렸지만 알파벳의 주가는 지난주 꺾이지 않은 모습이었죠. 최근 출시한 이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일각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 천하를 제미나이 3가 흔들 수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3 이 LLM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이번 제미나이 3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파격적이라고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직접 써보니 그 효과가 좀 체감해보니 남달랐고요. 경쟁업체인 오픈AI의 샘 얼트만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제미나이 성능을 좀 인정하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고요. 근데 다만 이런 추세가 제미나이 3부터 시작된 건 아니긴 합니다. 지난 9월 INO 개발처 컨퍼런스 이후부터 구글의 AI 모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사실 구글 주가도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때 한 160불 전후였는데 오늘 주가 반등하면서 거의 한 320불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6개월 사이 2배가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3.0 공개 이후에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거냐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어떤 사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말 시장 이후 10월 말부터 변동성 국면에서 다른 빅테크들은 그 10%에서 20%씩 주가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미 이제 알파벳은 그 버크셔 13F라고 하는 그 공시 이후에 거의 힘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가 변동성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이제 11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국면 회귀한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구글 제미나이 3의 우위는 일시적이라면서 제미나이 3의 기술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초지능 개발 등 장기 전략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샘 올트먼이 말하는 초지능 개발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초지능 인공지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단순한 인간 수준의 챗봇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적 작업에서 이제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작업의 효율 능력을 보여주고 스스로 연구, 코딩, 비즈니스 운영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I를 의미를 하는데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캐펙스 및 연산에 대한 투자의 강화, 그리고 AI 에이전트 쪽으로의 가속, 전환의 가속,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와 거버넌스 리스크 확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지능을 목표로 하려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많아야겠죠. 지금보다 더 똑똑한 AI를 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캐펙스 투자는 이제 더 가속화될 거다는 거대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I가 진보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해주는 제너레이티브 AI 단순 챗봇 수준에서 넘어서 인간의 이제 비물리적 행동, 그리고 여기서 넘어서 물리적 행동까지 대신해주는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로의 어떤 전환의 가속을 의미한다라고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맞물리면서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제 주식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떤 이제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픈 AI의 초지능 AI에 대한 설명을 남겨주셨고요. 구글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늘 5.49% 주가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해 CNBC에서는 업계 리더가 테슬라가 아니라 이 바이두로 갈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냈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시장 어떻게 보시고 어떤 기업이 좀 우위를 가져가실 거라 보시나요? 로보택시는 어느 구간을 보느냐에 따라 이제 리더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NBS에서 언급한 바이두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중국 우한에서 차량당 BEP를 이미 넘어섰고 이제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어떤 AI의 응용과 현재 이제 확산 측면에서 그 바이두가 우위에 있다, 이런 부분을 CNBC가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테슬라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도로의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모델의 확장 잠재력을 지진 쪽은 테슬라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스택의 어떤 방향이나 단계라든가 그리고 응용 가능성,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리더를 어느 기업으로 보는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꼭 바이두가 CNBC 보고처럼 반드시 우위에 있다라고 보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4.39% 주가 상승 중에 있는데, 테슬라 자체 AI 개발이 좀 박차가 가고 있습니다. AI5는 곧 양산할 예정이고 차세대 칩인 AI6 개발까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AI 칩에 이렇게 몰두한 이유 무엇이라 보십니까? 첫 번째는 원가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구글이 지금 그러니까 알파벳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체적으로 TPU라고 하는 AI 칩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서 제미나이를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보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인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체 AI 스택을 자율주행부터 옵티머스까지 그리고 얘네들을 아우르는 데이터 센터까지도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최적화했다는 비용 절감의 수혜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은 또 같은 비용의 맥락인데, 엔비디아의 의존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어떤 마진을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자체 AI 칩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숙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